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0월 5일 사이타마현 와라비시에서 북조선에 보내는 라디오 방송 고향의 바람과 시오카제가 공동으로 공개 녹화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동 공개 녹화에서는 요리타카 히데요 와라비시 시장이 등단해 납치 피해자 등을 격려하는 공개 메시지 녹화가 있었으며 오노 모토히로 사이다마 현 지사의 비디오 메시지도 상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단한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에코 씨의 오빠인 혼마 마사루 씨와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인 이른바 특정 실종자 사사키 에츠코 씨의 어머니 사사키 아이코 씨, 그리고 역시 특정 실종자인 사사키 마사카즈 씨의 누나인 사사키 미치코 씨가 납치 피해자 등을 향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공동 공개 녹화의 후반에서는 납치 피해자 등의 구출을 바라는 라이브 콘서트가 실시되었으며 현지 사이타마 현에서는 호주 코러스 당신을 잊지 않아를 노래하는 모임이 출연해 노래를 선보였으며 타치카와 시립 타치가와 제7일 중학교의 여자 탁구부로 결성된 요코타 메구미 씨를 구출하는 모임이 납치 문제에 대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절실한 마음을 음악에 실어 호소했습니다. 또 특별 출연자로서는 가수 야마토 씨, 우사미 유미코 씨, 사야 씨도 출연해 각각 마음을 담은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치 피해자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출연자와 방문객 전원이 고향을 합창했습니다. 오늘은 공동 공개 녹화에서 녹화된 메시지 중에서 오노 모토히로 사이타마 현 지사와 요리타카 히데요 와라비시 시장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노 모토히로 사이타마 현 지사의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타마 현 지사 오노 모토히로입니다. 사이타마 현 출신의 다구치 야에코 씨, 고경미 씨, 고강 씨, 그리고 북조선에 납치되어 있는 많은 여러분,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오늘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가 발생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입니다. 사이타마 현에서는 매년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사이타마 현민의 모임을 개최해 현민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일본으로 돌려주기를 바라는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서명이라는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분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과 가족과의 상봉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 중부 및 관계 단체와 함께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사이타마 현의 풍부한 자연과 도시의 북적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이타마 현민 일동, 납치 피해자 여러분의 한시라도 빠른 구출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함께 힘내서 나아갑시다. 이어서 요리타카 히데오 와라비시 시장의 메시지입니다.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 방송이 들리십니까? 저는 사이타마 현 와라비시의 시장을 맡고 있는 요리타카 히데오라고 합니다. 이 라디오 방송은 여러분의 무사함을 기원하고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바라는 우리 와라비 시민들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곳 와라비시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 이노우에 카즈요시 씨, 미즈시마 야스시 씨, 그리고 북조선에 계신 많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10월 5일은 요코타 메구미 씨의 60번째 생일입니다. 어머니이신 요코타 사키에 씨의 심정이 신문에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재회를 이루게 되면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싶습니다. 돌아와 주기만 하면 되는 단지 이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요코타 메구미 씨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삼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여러분과 남겨진 가족 여러분의 오랜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는 아무 죄도 없는 평범하게 일본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갑자기 폭력적으로 이국 땅으로 끌고 가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갔으며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 또한 위협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인권 침해이자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요코타 메구미 씨와 같은 세대입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가 납치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 역시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과 추억,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앗아버리는 이 납치라는 것의 비인도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고장 와라비는 일본에서 가장 작지만 인구 밀도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시입니다. 일본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성인식을 실시한 성인식 발상지로 알려져 있어 젊은 여러분을 응원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납치 피해자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젊은 시절에 납치를 당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우리 고장 작년에는 새로운 신청사가 완공되었으며 또 현재는 역 앞에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등 커다란 변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도 납치 피해자 여러분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바라는 우리 와라비 시민들의 마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꼭 몸조심하시고 반드시 일본에 돌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만을 믿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으로서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건강하게 가족을 만나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정부와 사이타마현 그리고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함께 힘내서 갑시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인스턴트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트 식품이 있으며 현대의 바쁜 일본 사회에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란 소비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가공된 식품으로 일반적으로 전자가마로 따뜻하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넣기만 하면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끓인 물만 부으면 되는 라면과 즉석 된장국, 당면 등이 그 예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그 편리한 덕분에 일상적인 식사뿐만 아니라 여행, 야영, 비상식품으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냉동식품이나 통조림도 인스턴트 식품에 포함되므로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일본은 인스턴트 식품과 레토르트 식품의 종류가 아주 많아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정말로 편리합니다. 레토르트 식품이란 이미 조리된 음식을 플라스틱 필름 등으로 밀봉한 후 가압 가열하여 살균한 식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된 식품은 유통기한이 오래며 언제 어디서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스턴트 식품이 많은 인기를 끌게 된 배경에는 일본인들에게는 면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17세기 이후 에도 시대부터 메밀국수와 우동이 서민들 사이에서 보급되어 면 요리를 즐기는 문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이 인스턴트 라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것은 일본의 어느 한 식품 회사로 1958년 8월에 출시된 치킨 라면입니다. 이 라면은 뜨거운 물을 부은 후 3분 만에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당시 사람들에게 마법의 라면으로 불렸습니다. 치킨 라면은 간편하면서도 맛이 좋아 일본 전역에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 후 1970년에 일본의 식품 업계에 자본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인스턴트 라면 제조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 기업은 국내 무역 회사와 해외 기업 간의 기술 제휴와 기술 공유를 통해 동남아시아, 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시장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외 진출 덕분에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수많은 종류의 인스턴트 라면과 컵 라면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은 판매가 중단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일본에서는 컵 라면은 항상 200종류 이상, 봉지면을 포함한 인스턴트 라면은 1년 동안에 약 1000종류 이상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컵라면은 식당에서 제공되는 라면보다 더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식품회사 사장은 제조 특허를 개방하여 인류의 굶주림 문제 해결에 공헌하였습니다. 현재는 북조선에서도 인스턴트 라면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조선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스턴트 라면과 컵 라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급 식품으로서 아직은 일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저렴한 음식으로는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는 전자가마로 1분에서 2분 사이에 가열하는 등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팩밥과 뜨거운 물로 빨리 먹을 수 있는 즉석 된장국도 있습니다. 어느 한 회사의 팩밥은 전문 생산 설비로 정미부터 밥을 짓기까지 불과 15초라는 놀라운 속도로 가공되고 정미 직후에 가장 맛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제법으로 만들어진 일본의 팩밥은 맛과 단맛이 뛰어나고 가정에서 지은 밥에 못지않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팩밥은 상온에서 장기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비상식품으로서도 또는 밥을 짓는 시간이 없는 바쁜 때에 먹는데도 아주 편리합니다. 일본의 다양한 즉석 된장국은 뜨거운 물만 부으면 즉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맛과 영양을 갖춘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팩밥과 즉석 된장국을 자주 먹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때마다 북조선에도 이러한 일본의 인스턴트 식품의 제조법이 전수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북조선에 있었던 시절 도시 주민들은 석탄과 장작을 사용하여 밥을 짓고 요리를 하였지만 기상 조건 등에 따라 이러한 석탄이나 장작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음식을 만드는데 많은 고생을 한 추억이 있습니다. 최근 북조선의 중부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분들은 음식을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납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일본에 의한 기술 제휴와
기술 공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인스턴트 식품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되어 일반 주민들의 심각한 영양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며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인스턴트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8일 이틀 동안 북조선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고 거기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의 수정, 보충이라는 것을 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그 헌법의 수정, 보충이라는 것은 북조선에서는 자극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그런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는 올해 1월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씨가 헌법에 있는 그 영토에 관한 조항을 좀 고치고 통일에 관련된 표현도 삭제를 좀 해야 된다고 그런 지시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좀 이번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하게 되는가랑 그런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만 좀 관심이 집중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정책의 이 보기에 관한 그리고 특히 남북 관계는 새로운 특히 국가 적대 강화랑 그런 것은 좀 반영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좀 보도를 본다면 제일 강조된 곳은 국가 건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민세월의 향상이라는 것은 좀 유의시해서 국가 건설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공업으로 좀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한 그 간조가 좀 되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통일을 좀 보겠다. 적대적인 좀 두개 국가 관계가 지금은 남북 관계자랑 그런 문제에 관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은 별로 높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조선의 그 한국에 대한 관심, 태도, 자세, 존재랑 그런 것은 좀 볼 때는 그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 그런 10월 7일 날에 김정은 씨는 김정은 특반 전합대학에 가다가 거기서 연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 특반 전합대학에서 연설을 했었는데 그것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너무 강한
경고를 좀 했다고. 한국의 태도가 너무 좀 자극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랑 그런 것을 좀 너무 중심에 놓고 한국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핵 보유국랑 북조선에 대해 핵을 좀 갖고 있지 않고 자래식 이른바 자래식 무기만 갖고 있는 한국이 너무나 좀 대립적 좀 태도를 하는 것은 좀 군사 준다로라는 것은 일어날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고 상황이 좀 나쁘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거에 대해 좀 힘을 두는 게 낫다는 그런 이야기를 김정은 씨는 했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좀 한국 정부의 좀 언급이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자격적이라고 그렇게 좀 지금 북조선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북조선의 좀 기본적인 리액션을 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좀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전혀 없다고 뭐 그렇게 좀 간접하고 이전에는 그 남반부의 해관당 그런 말에도 많이 쓰고 무력 통일을 한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김정은 씨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조선이 좀 별로 자기가 대한민국으로 좀 공격을 좀 할 의사도 없고 그리고 무력 통일을 한 것도 물론 좀 보기를 좀 했고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이 좀 북조선으로 좀 자극으로 건드리지 말라 자극을 좀 하지 말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간절을 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군사적 공격을 좀 받을 때는 누구한테서 받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는 그런 자기의 핵무기를 좀 사용도 하려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 경고를 좀 했었습니다. 북조선이 좀 무력 통일의 의사는 없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최고 지도자가 말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거 본다면 북조선의 입장 자세라는 것도 점점 변화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 큰 변화가 될까 말까라는 것은 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